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래스트 체인 영상입니다. 블래스트 체인에 대한 영상은 작년 메인넷 출시 이전에 이더리움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모으는 영상을 한번 제작했었고, 최근에 블래스트 대회에서 입상한 프로젝트 중 노드 구입에 관련된 영상도 제작했었습니다. 블래스트 체인과 관련된 작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도 빵빵하고 체인을 만든 사람도 영향력이 있고, 최근에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과 운영을 선보이면서 TVL을 엄청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디파이라마에서 체인별 TVL 화면입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이더리움 체인의 TVL이 보이지만 뒤를 이어서 트론, BSC, 솔라나 등이 위치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아비스럼과 블래스트, 베이스도 보입니다. 따로 떼어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쪽의 롤업을 보면 아비스럼과 블래스트, 베이스, 옵티미즘이 상위권입니다. 1, 2년 전에 이걸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자료를 취합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1, 2년 전에는 아비스럼이 45% 이상, 옵티미즘이 40%대로 거의 양당 체제를 구성하고 나머지 쭈루룩 체인이 10%대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TVL을 보게 되면 아비스럼도 소폭 내려가고 옵티미즘과 아비스럼 사이에 베이스와 블래스트 체인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포진해 있는 것들도 메티스 체인이나 곧 에어드랍 줄 것 같은 GK싱크 에라 체인도 꽤나 많이 다룬 것 같고, 얼마 전 보야지로 겁나 피곤했었던 리네아 등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체인은 블래스트 체인입니다. 현재 프로토콜은 디파이라마에서 85개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 정도 TVL이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몰린 것이고, 몰려도 너무 몰렸기 때문에 10배, 100배 등의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포모 방지나 대략적으로 달달하게 먹을 게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블래스트 체인은 약간의 리스크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후로는 블래스트 체인을 만든 목적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갑 안에 이더리움이나 달러 등 코인을 내비두면 다른 체인은 이자를 안 준다, 우리는 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냥 체인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 쉴 때 이더리움을 내비둬도 돈 복사가 된다. 다만 이러한 이율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를 조달하는지 조금 깊이 있게 이더를 다른 체인에서 민팅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큰 리스크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달에 블래스트 자체 코인을 에어드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래스트 체인의 모티브는 심플합니다. 이더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네이티브 이자를 제공하는 유일한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블래스트 체인에 이더리움 또는 USDB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비둬도 자체적으로 이자와 블래스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메인넷을 활용한다면 수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메인넷이 아닌 타 레이어 2 체인을 사용해 볼 생각이고요. 블래스트 체인에 돈을 넣어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더리움 또는 USDB를 지갑에 내비둬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자가 쌓이게 되고, 이율이 이더 3%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고 있고, 달러 코인인 USDB의 경우에 이자율 13%대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 지갑 안에 들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 포인트를 5월달에 블래스트에서 만든 코인으로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DApp들을 사용하게 되면 골드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냥 지갑 안에 돈만 내비두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골드를 얻는 걸 포기하고 귀찮으니까 내비둘 수도 있습니다. 블래스트에서는 DApp 사용에 대해 골드를 얻기 귀찮아도 좀 해둬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모이는 포인트에 대해 가중치를 줍니다.
또한 골드 가치가 포인트 배에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모아두는 게 포인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가중치를 얻는 미션들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금 공개된 미션으로는 스팟 덱스를 하나 이용해야 되고 퍼프 덱스를 하나 이용해야만 포인트를 곱하기 4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예치만 해두고 그냥 이자와 포인트만 받아도 이익이긴 하겠지만 남들보다 포인트를 4배 덜 받는 거니까 억울하고 귀찮아도 뭔가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실전 영상으로 영상을 제작할 생각인데 제가 계정을 전부 다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100% 똑같게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용하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합니다.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이용하실 분들은 수수료가 조금 많이 비싸더라도 이더리움 메인넷을 사용하시면 되고 해외 거래소들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구입하고 실행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 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더리움을 구입했다면 이제 이더리움을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합니다. 개인 지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EVM 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타마스크를 주로 사용하셔도 좋고 OKX 월렛, 레비 월렛 등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웹스토어 링크는 하단에 달아두겠습니다. 본인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본인 지갑에 이더리움을 출금합니다. 체인은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GK싱크, 베이스 등 어디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메타마스크에 체인이 없다고 해도 추가하면 되니까 지갑 주소도 EVM 체인은 주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넷 주소를 넣어도 되고요. 저는 아비트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개수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자금이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대략 1개 이상이 그래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0.1개 이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브릿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릿지로는 오르비터를 사용하셔도 좋고 저는 올토 파이낸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올토는 장점으로 체인 추가가 조금 더 심플한 부분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 올토를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이트 주소를 영상 하단에 넣어두겠습니다. 올토 파이낸스에 접속하였다면 우측 상단으로 지갑을 연결합니다. 바로 옆에 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아비트럼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네트워크에 체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블래스트 체인도 선택하게 되면 체인을 추가할 수 있으니 미리 체인을 다 추가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비트럼 체인을 선택했다면 방금 보낸 이더리움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프롬의 아비트럼이라면 2에 받는 체인은 블래스트 체인을 선택합니다. 보낼 이더리움 개수를 입력하고 브릿지를 진행합니다. 올토는 최대 1개까지만 지원이 되고 오르비터는 최대 3개의 이더리움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체인 추가를 했다면 그 후로는 오르비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래스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지갑을 연결합니다. 현재는 얼리 액세스 기간이 끝났고 메인넷에서 다양한 DF 활동을 통해 포인트 채굴이 가능합니다. 트위터에서 블래스트를 팔로우해야 되니까 트위터 계정이 필요할 테고 디스코드에 참여해야 되니까 디스코드도 입장합니다. 메인보드 상단을 보게 되면 브릿지한 금액에 따른 이자 수익의 퍼센트를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더리움 또는 USDB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블래스트 골드도 DF 사용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골드의 가치는 포인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골드를 많이 모아두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5월달에 포인트와 골드를 블래스트 코인으로 바꿔서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빡세게 작업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DF 사용으로 가중치를 받아서 포인트 획득량을 늘려두는 걸 추천하고요. 골드도 DF 사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가 가능한 가중치로는 2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로 받는 게 좋아 보이고요.
스팟덱스 사용과 퍼프덱스 사용을 한 번만 해둔다면 가중치 적용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 봅니다. 가중치 얻기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디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팟덱스에서는 현재 5개의 디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앰비언트와 블레이드 스왑은 총 골드도 만땅이고 하니까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골드를 얻기는 힘들 것 같고 이게 2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바뀌어 있다면 그걸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 중인 현재 스러스트 파이낸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러스트 파이낸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지갑을 연결하고 이더를 USDB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합합니다. 이더를 지갑에 들고 있으면 3.2%의 이자를 받고 USDB를 들고 있으면 14%의 이자를 주니까 변동성이 싫다면 가스비로 활용할 소액의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USDB로 많은 금액을 지갑에 보관해 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5월달 포인트 파밍 이후에 USDB가 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가치가 약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1달러가 안되는 0.99달러나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수합을 완료하게 되면 2배의 가중치를 얻으면서 포인트 파밍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퍼프덱스도 한 번은 사용해만 곱하기 4로 포인트 파밍이 가능합니다. 퍼프덱스에서 현재 가중치가 인정되는 덱스로는 다양한 덱스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번만 이용하면 되는데 한눈에 딱 봐도 가장 인기 있는 디앱은 바로 보이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디앱은 시인 퓨처스입니다. 시인 퓨처스에서 블래스트 포인트, 골드, 자체 코인으로 3중 파밍이 가능하고 인기와 하입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골드나 포인트가 다 찬다면 2순위, 3순위 풀잭으로 골드나 포인트 파밍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퍼프덱스답게 선물 거래 위주의 프로토콜입니다. 신퓨처스는 로그인만 진행해도 포인트 상자 깡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이용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지갑을 연결하면 오이스터 오디세이라는 55 포인트를 얻고 시작합니다. 지갑을 연결하고 트위터와 디스코드 입장을 기본적으로 진행합니다. 이후에 미스터리 박스를 오픈해서 랜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트위터 공유로 추가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건 공짜니까 꼭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인 퓨처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 테이커로, 시장가로 오픈과 클로징으로 블래스트 골드와 55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메이크로 유동성 공급 및 지정가 주문으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두면 자동으로 쌓이는 포인트를 곱하기 4로 가중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량을 늘리면서 블래스트 골드와 55 포인트로 신 퓨처스 자체 코인 애드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파밍과 골드와 오이스터 오디세이 코인까지 3중 파밍 덕분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애드 리퀴디티를 클릭합니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포인트 파밍을 할 수 있는데 LP풀의 경우에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작업이면서 200배로 55 포인트를 주고 변동성이 가장 적어서 리스크가 그나마 낮은 BTC USDB나 이더 USDB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는 랩 이더로 변환을 해주고 디포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BTC USDB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변환한 USDB를 넣고 LP의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레인지는 좁을수록 APY가 높지만 그만큼 터질 확률도 높습니다.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선물 거래로 전환됩니다. 또한 LP풀을 제거하게 되어도 선물 거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후에 클로징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좁게 설정하면 APY도 높고 파밍률도 높기 때문에 좁게 설정하고 잠깐씩 포인트와 골드와 55 파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P풀을 오픈하게 되면 레인지를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비영구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래스트 사이트의 메인보드를 보게 되면 가중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포지션을 오래 유지할수록 당연하게도 포인트와 골드, 굴 오디세이라는 5오 파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꾸준하게 참여하면서 감을 익히신 이후에 DIY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감당 가능한 자금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적당한 시간 동안 포지션을 유지했다면 이후 리무브 버튼을 클릭하여 유동성을 제거합니다. 저도 영상 제작용 계정은 비영구적 손실 발생을 위해 타이밍을 노렸고 처음 설정한 값에서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LP가 제거되며 선물 거래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동으로 유동성을 제거하게 될 경우에도 선물 거래 포지션으로 전환됩니다. 이 포지션까지 클로징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리무브 버튼을 보게 되면 선물 거래로 전환되면서 롱 포지션으로 설정됩니다. 상승할 때 제거하려고 하면 슛 포지션으로 설정되고요. 매니지 포지션을 보게 되면 클로즈 버튼을 통해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종료 이후에 지갑에 USDB가 없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USDB를 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CM 퓨처스에서 작업을 진행할 거라면 내비두시고 시간 나실 때 유동성 추가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를 이용할 거라면 출금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출금해서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 블래스트 자체의 포인트를 많이 받으니까 CM 퓨처스 작업 이후에는 본인 지갑으로 출금해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래스트의 가중치 미션이 새로 나오거나 D앱 리더보드에서 골드나 포인트가 초기화되었을 때 꽤 괜찮은 풀잭이 있다면 DIY 해보시거나 상위권 D앱들을 이용해보면서 최대한 포인트와 골드 파밍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에 분배가 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 한 달간 꾸준하게 집중한다면 꽤나 달달한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퍼프덱스 중에서 CM 퓨처스 다음으로 인기 있는 BFX를 보면 우리는 선물 거래의 청산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고 골든 에어드랍을 위해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나이스한 보너스만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너스 골드를 받으세요. 이 골드는 블래스트 골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너가 망할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좋을 거라 합니다. 즉 선물 거래를 하든 프로토콜을 이용하든 리스크한 거래를 진행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블래스트 골드로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굳이 손실 리스크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블래스트 포인트와 골드, 각 프로젝트의 자체 코인 에어드랍 등으로 리스크는 낮게 가져가고 리워드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래스트 체인은 꼭 참여해볼 만한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